1870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의 한 도시가 프로이센에 점령당하자 어느 날 새벽 10명을 태운 마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매춘부, 다양한 인물이 같은 공간에 모였죠. 마차에 탄 승객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면 속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비계덩어리라고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을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소설은 프로이센 군대에게 점령당한 모습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전쟁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10명의 사람이 마차에 오르죠. 사기꾼 기질이 있는 포도주상 누아조 부부, 3개의 공장을 가진 정치인 까레 라마동 부부, 교양으로 위장한 오래된 귀족 가문의 브레빌 백작 부부, 술과 정치를 좋아하지만 희생 앞에서 몹시도 몸을 사리는 민주주의 혁명가 코르뉘데,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두 수녀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매춘부 엘리자베스 루세입니다. 빨간 꽃봉오리 같은 얼굴에 반짝이고 가지런한 이빨, 그리고 작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작고 통통한 외모로 인해 비계덩어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겨울 새벽녘의 날씨는 좋지 않았고 마차는 느렸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지는 여정에 사람들의 굶주림은 극에 다다릅니다. 마침 음식을 미리 준비해온 유일한 승객이었던 비계덩어리는 기꺼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와 나누어 먹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며 섞이기를 거부했던 마차 안의 승객들은 그 시간만큼은 비계덩어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익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얄팍한 속성을 드러내죠. 한밤중이 되어서야 경유지에 도착한 그들은 도시를 점령하고 있던 프로이센 장교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출발을 제지당하죠. 이유는 비계덩어리가 장교와의 잠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이없는 적군의 요구에 분노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에 빠진 그들은 비계덩어리가 매춘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출발이 지연되자 모두가 비계덩어리를 설득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적군과 잠자리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던 그녀는 결국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장교를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늙은 수녀의 교묘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밤새 축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마차에 올랐고 뒤늦게 나타난 비계덩어리에 대해 멸시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희생으로 모두들 탈출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불결한 존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난의 눈길을 보내죠.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준비한 음식을 꺼냈지만 미처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그녀는 빈손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코르니데조차 그녀를 외면했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희생자가 철저히 짓밟힌 상황에서 코르니데는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노래였는데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을지 아니면 한 사람을 희생으로 몰고 간 다른 승객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는지 알 수 없는 그의 행동은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비열한 인간의 위선으로 끝나는 소설의 결말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마차는 멈추지 않고 여행은 계속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비계덩어리는 9명의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었고 그 희생은 쓸모를 다하자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사회 지배계층인 세 쌍의 부부는 거리낌 없이 비계덩어리를 배척하죠. 2명의 수녀 역시 동조하며 등을 돌립니다. 코르니데는 일말의 양심은 있지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뒤로는 비계덩어리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려 했으니까요. 그들이 보여준 가식과 위선, 이율 배반적 동물과 같은 모습은 비계덩어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줬을까요? 누군가 마차에 올라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누군가 식사 시간에 빵 한 조각을 건넸다면, 비록 희생을 감내한 그녀지만 눈물을 흘리기보단 위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소설 속 이기적인 집단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죄책감 없이 한 여인을 적군의 침실로 몰아놓은 마차 안의 사람들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대인들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이성이라고 하죠.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속에서 인간다움은 어떻게 발현돼야 할까요? 지금까지 비계덩어리였습니다.